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 해석 2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8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택임, 풍지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같이 먼저 한번 살피겠습니다. 한자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 원형 이정, 지우 8월 유흉. 원형 이정에 임하면 크게 형통하고 고주면 이롭다 하니 8월에 이르러서는 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한자 임은 임하다, 거하면서 아래를 본다, 즉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처지는 하늘의 은택이 임하도록 하는 군자의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상계는 곤이고 학계는 태죠. 즉 상계곤은 땅, 대지, 순종, 백성, 끝없음, 인색함, 단맛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학계태는 연못, 물, 기쁨, 소녀, 즐거움, 가을, 말, 음식, 훼손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택임께는 지례복에서 출발한 양의 전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초의 중지곤에서 양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이게 지례복이고 그 다음 양이 두 번째 생긴 게 지택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지택임입니다. 이렇게 양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죠. 양이 다 상승을 하니까 다시 또 음이 이렇게 또 하나씩 생기면서 상승을 해가죠. 이 전체를 이제 12몇 개라고 하는데 음이 처음 생기는 이 여기를 천풍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2개 줄로 하면은 하지입니다. 24절기로 하면 하지입니다. 그리고 양이 처음 생기는 여기를 지례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24절기로 하면 동지죠. 이렇게 설명하는 전체적인 12몇 개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 6편에 있고 그 다음 이걸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한 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개의 해석 11번째 시간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일반적인 관점이고 그러면은 기존의 관점과 다른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본지 보겠습니다. 고사역은 백성에 임하는 것을 소재로 성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한자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임, 원형, 이정, 지우, 8월, 유흉. 임은 가장 형통하도다, 이롭다는 점이다. 8월에 이르러서는 흉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원형은 가장 형통하다는 이야기이며 이정은 이점이며 즉 점에 물으니 이롭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스토리는 대군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게 가장 형통하는데 그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 구체적인 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요, 함림, 감응하여 백성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이, 함림은 이 함을 위엄으로 해석해 가지고 위엄으로서 백성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3, 감림, 감림은 감언이슬로서 백성에게 임한다. 즉 달콤한 말로 백성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하니까 무유리, 감언이슬로 다스리니까 이로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우지, 감언이슬로 다스린 백성에 임하는 것을 근심한다, 걱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4, 지림, 지극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임한다. 그 다음 65, 지임, 지혜로서 백성에게 임한다. 그 다음 대군지혜, 지혜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대군의 마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육, 도님, 도누하게 백성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고사역의 관점인데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함림 정길, 감응하여 임하는 것이니 이롭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이, 감임, 길, 무불리, 함께 임하는 것이니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
감임 무불리 기우지 무구 달콤하게 임함이라 이룰 바가 없다고 하니 이미 근심함이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사 지임 무구 지극하게 임하니 허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9호 6호 지임 대군지의 길 지혜롭게 백성에게 임하니 큰 군주의 마땅함이라 길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육 도님 길 무구 두터운 마음으로 도타운 마음으로 임하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다산은 임, 원형이정, 지읍, 8월, 유흉 임께는 임금이 형통함이니 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8월에 이르러서는 흉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초구를 살피겠습니다. 함임 전길 백성들을 감복시켜 따르게 함으로써 백성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다. 정길 이를 맡아 처리함에 길함이 있을 것이다. 9위 함임 길 무불리 군주가 백성을 감복시켜 길하며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6.3입니다. 감님 무유리 기우지 무구 탐간오리가 복록의 달콤함을 탐하면서 백성에게 군림하니 이룰 것이 없다. 이미 근심하고 있는지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6사 지림 무구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임하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6.5를 보겠습니다. 지임 대군지의 길 총명예지의 지혜로서 군림함이니 대군이 정의를 베푸는지라 길하게 될 것이다. 상육 돈임길 무구 백성들에게 돈독하게 후덕을 베풀면서 군림하고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 고사주역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사주역에서는 지택임을 성왕이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소재로 성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임은 다스린다, 백성에게 임한다. 원형이정, 가장 형통하다. 즉 형통한 것은 대군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정, 이롭다는 점이다. 지우 8월 유흉, 8월에 이르러서 흉함이 있다. 즉 흉함의 내용은 가뭄, 홍수, 역병, 자연재해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초구는 보면은 감흥, 함은 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동하다, 감흥하다. 즉 감흥한다는 것은 백성과 소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대군이 백성과 감흥하여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은 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9위 함. 이 함을 위로 읽어서 이제 위엄으로 백성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 무불리 대군이 위엄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니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무불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6.3 감님. 감님은 감은 이슬로서 백성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즉 달콤한 말로 백성에게 임하니 무유리 이룰 게 없는 거죠. 말은 어째 보면 실천성이 떨어지는 실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우지 우는 근심한다. 즉 기우지는 감은 이슬로서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근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구 달콤한 말로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근심한다면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6사 지림. 지림은 지는 지극하다. 즉 지림은 지극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즉 지극한 마음은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무구 이렇게 다스리니까 아무런 허물이 없다. 문제가 없다. 6호 지림. 이때 지는 지혜로 해석합니다. 즉 지혜로서 백성에게 임한다. 이제 중용에서는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어야 총명하고 예지가 있어서 백성에게 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군지의 대군에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길하게 되는 거죠. 상육 돈길. 돈길은 돈임. 돈임은 돈화하다. 즉 두텁게 백성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다스리니까 길하다.
즉 무군은 대군이 도노하게 백성을 다스리니 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임계는 임한다. 백성에게 임하는 것에 관한 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풍지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지관은 이제 땅 위에서 이제 나라를 살피는 것인데, 기본적인 한자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이 불철 유부옥약. 손을 씻고 아직 재물을 올리기 전처럼 하면은 믿음이 있어서 백성들이 우러러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풍지관은 상계가 풍이고 학계가 곤이죠. 그래서 관은 관찰한다, 본다, 그 이야기죠. 이 관의 의미는 그 이면에는 핵심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풍은 바람, 들어감, 공선함, 나무, 장려의 뜻이 있고, 학계고는 대지, 땅, 단맛, 순종, 백성, 끝없음, 인색함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바람을 하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뜻이 대지에 안 가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늘의 섭리가 땅에 임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본적인 물상에 대한 이런 정리는 제일 처음 제가 유튜브 노트 정리한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편 1에서 5까지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물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풍지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이렇게 이제 사안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과 믿음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에 관점 포인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시각과 군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상호 교환이 어떻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러면 고사역에서는 관을 어떻게 보는가를 보면은 백성을 살피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관은 백성을 살피는 것을 소재로 하여 주공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자글을 보면은 관이 불철 유부옥약, 즉 관은 제사의 수를 땅에 뿌렸으나 재물을 올리지 않았으니 큰 포로가 있어서 재물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관이 불철은 제사의 수를 땅에 뿌렸으나 재물을 아직 올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부옥약은 큰 포로가 있어서 재물로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이야기는 주공이 백성을 잘 살피기 위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별효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초효, 동관, 어린아이처럼 살핀다. 즉 시야가 매우 좁다는 이야기죠. 군자에게는 인색하다. 소인이 어린아이처럼 보는 것은 다스림을 당하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소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군자 입장에서는 시야가 좁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기, 규관, 문틈이나 구멍으로 보다. 즉 시야가 좁죠. 이것도. 인여정, 여자의 점은 이롭다. 즉 좁은 소견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관아생 63, 우리 백성을 살핀다. 관아생의 생은 생민, 일반 백성, 민중을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진태, 군자가 백성을 잘 살펴 등용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64, 관국지강, 주나라의 문물의 찬란함을 살핀다. 즉 주공이 섭정을 하여서 자신이 이루어놓은 문물제도를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용 비누왕, 왕에게 공경을 받는 것이 이롭다고 합니다. 그 다음 95, 관아생, 우리 백성을 잘 살핀다. 군자무구, 군자가 백성의 상황을 잘 살펴서 알맞게 사람을 부리니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구, 관기생, 군자가 다른 제후나라의 백성을 잘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고사에게 일반적인 관점이고,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어떻게 살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육 동관 소인무구 군자린 어린아이처럼 보는 것이니 소인은 허물이 없지만 군자는 인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6이 규간 인여정 유기는 틈으로 엿보는 것이니 여자가 고자야 이롭다. 그래서 이 여자가 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견해 대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6.3 관하생 진태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아가고 물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내가 한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고사의 관점에서는 우리 백성을 살핀다 해가지고 조금 다르죠.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차이 나는 점을 같이 비교 검토하면은 주역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거라 확신을 합니다. 저는 관국지강 6사 관국지강 이용 비누왕 나라의 빛남을 보니 임금의 손님이 되는 것이 이롭다. 그 다음에 9호를 보겠습니다. 관하생 군자무구 내가 한 일을 살피니 군자이면 허물이 없다고 합니다. 3구 관기생 군자무구 그 한 일을 보니 군자라면 허물이 없다. 그래서 이 그 관기생의 해석에 대해서 이 당시에도 여러 견해 대립이 있어가지고 이 구호와 어떻게 이 상관성을 연결할 건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산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산 관이 불천 유부옥약 관은 손을 씻었으나 아직 제물을 올리지 못한 것이다. 간복하여 호응함이 있을 것이니 백성들이 온화하게 윗사람을 우러러보는 듯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풍지관에서는 한번 보면은 여기가 상계가 풍이고 학계가 곤이죠. 그 상계 손을 눈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바라보죠. 그 다음에 곤은 이제 백성의 의미가 있는데 이 곤에 있는 위치가 1, 2, 3이니까 리 위에 있다. 리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 리는 또 요렇게 표시를 하죠. 이것도 눈입니다. 그래서 곤의 백성들이 위를 쳐다보는 눈과 저 위에 군자가 위에서 보는 눈을 이렇게 서로 시각을 상호 교환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도 나오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상호 크로스 체킹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다산에 제가 예전에 유튜브 정리한 거 바라보시면 됩니다. 초육 동관 소인무구 군자린 군자의 덕이 박지 못하니 군자가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만 동자로 볼 따름이다. 소인은 허물이 없으나 군자에게는 잘못을 고치지 않은 인색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산은 풍지감을 위에서 보는 관점, 아래서 보는 관점을 다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 6이 규관 인여정 여자가 몰래 문틈으로 엿봄이니 여자의 일에는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 관하생 진태 군자인 내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내려다보니 어진 자를 나아가게 하고 간사한 자를 물러나게 함이로다. 6.4 관국지강 이용비누왕 국가의 문물제도의 광채를 관람함이니 왕에게 손님이 되는 일은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9호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관하생 군자무구 군자인 내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니 군자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관기생 군자무구 군자인 그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니 군자에게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의 논의와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이제 고사익의 관점에서 이 풍지관을 어떻게 보는지 한글 정리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공이 섭정을 하면서 나라를 찬란하게 발전시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관은 백성을 살피는 것을 소재로 주공이 나라를 찬란하게 발전시킨 이야기입니다. 관은 살핀다 의미입니다. 관이불천 관이불천은 제사의 술을 땅에 뿌렸으나 제물은 올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부옥약
이 부는 사로잡은 포로 노획한 재물인데 로 해석합니다. 옹은 머리가 큰 사람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옹약은 신체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유부옹약은 신체가 큰 포로가 있어서 이것을 제물로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초역을 살피겠습니다. 동관, 어린아이처럼 살핀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다는 이야기죠. 소인무구, 다스림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야가 좁아도 다스림을 받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군자인, 높은 지의 군자는 다스린 자이니까 이렇게 천하를 다스린 사람이 시야가 좁으면 일이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이 규관, 규는 엿보다, 즉 문틈으로 구멍으로 엿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견이 좁다는 이야기죠. 이여정, 여자의 점은 이롭다. 즉 이러한 좁은 소견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관하생 진태, 관하생은 살핀다, 생은 생민, 백성들을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성을 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태, 군자가 백성을 잘 살펴 이들을 등용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사를 보겠습니다. 관국지강, 관은 살피다, 관국지강은 주나라의 문물의 찬란함을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공이 섭정을 하면서 자신이 이뤄놓은 주나라의 문물제도의 찬란함을 살핀다고 합니다. 이용비누왕, 비는 손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왕은 성왕이고 비는 주공, 즉 이용비누왕은 왕에게 공경을 받으니 이롭다. 즉 주공 삼촌이 주나라의 찬란한 문물을 살피고 성왕, 조카인 성왕에게 존경을 받으니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왕이 죽은 후 성왕이 어려서 이제 친정을 하지 못하니까 삼촌이 주공이 7년 동안 섭정을 하였죠. 그리하여서 주공이 이루어놓은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성왕, 조카로부터 공경을 받으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9억 관하생, 살핀다는 이야기이며 관하생은 우리 백성을 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자무구, 군자는 주공을 말한다고 이야기입니다. 즉 군자가 백성의 상황을 잘 살펴서 올바르게 사람을 부리고 정치를 하니까 허물이 없다고 합니다. 상국 관기생, 기는 다른 것, 저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관기세는 군자가 다른 제후 나라의 백성을 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주공이 변방에 있는 제후들이 백성들을 잘 살피는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공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과 다른 나라의 제후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살펴서 천하의 모든 백성들을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군자무구, 이렇게 다 살펴니까 살펴서 다스림을 베푸니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관계를 이제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가지고 사물을 살피면서 시각의 객관성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사역에서는 주공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택임에 대해서는 이제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고사역에서는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소재로 성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1번째 계와 22번째 계를